자, 어법상 옳지 않다라는 거는 나머지는 다 맞았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럼 나머지는 왜 맞았는지도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네. 자, 보자. A번부터 보자. 우리 아까 배웠는데 이거 뭐야? 헤드, PP. 그치? 그러면 이 과거 완료가 맞으려면 어떤 동사와 함께 써야 된다? 어떤 동사와 함께 써야 된다? 이렇게 과거하고 함께 써야죠. 됐죠? 네. 되셨죠? 그 다음 B번 look 이 형식. 자, 그리고 얘들아 여기는 쌤 분명히 아까 왜는요 헤드, PP 안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이거 안 돼 원래. 소설이니까 그런 거야. 지금 이해되세요? 소설은 약간 문법적으로 틀린 거 있는 거 아시죠? 그치? 이게 만약에 아티클이라든지 이런 거면 이거 안 돼요. 부사절에 헤드 PP 못 써요. 자, 그 다음에 B번 룩은 몇 형식? 2형식. 2형식 동사는 뭐가 필요하다? 보어가 필요하죠. 쓰세요. 공부야. 보어는 우리가 형용사와 부사 중에 누구를 사용하지? 형용사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여기에 LA가 붙었다면 틀렸다고 해주면 되겠죠? 네. 그러면 B번은 맞죠? 됐죠? 자, 그 다음에 C번. 네, have 옆에는 뭐가 나와야 된다? PP가 나와야 되니까 noun 맞죠? 그치? 그리고 우리 요거 아까 공부했다. 자, if절에 뭘 썼기 때문에 had PP를 썼기 때문에 주절에는 공식에 따라 뭐를 쓴다? would, could, should, might, have, PP를 써야 돼요. 그치? 그래서 공식에 맞춰서 요렇게 됐죠? 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밑에 D번 볼게요. 자, avoid는 무슨 목적어를 봤습니까? 투부정사 목적어 봤습니까? 동명사 목적어 봤습니까? 동명사 목적어 받아요. 그래서 ing인데 혹시라도 요게 to be로 보이면 틀렸다고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네. 그래서 ing는 잘 썼고요. 자, 그 다음에 알파벳 2번 몇 형식? 5형식. allow는 5형식일 때 목적격 보어를 뭘 받지? 투부정사 받죠. 그치? 그렇기 때문에 얘가 ing가 아니라 to 동사 원형으로 가시면 됩니다. 됐죠? 네. 그래서 정답은 알파벳 2번. 그치? 됐죠? 그래도 질문 없어? 오케이. 자, 그러면 6번 됐고 그 다음에 몇 번이냐? 10번 볼게요. 10번. 자, 일치하지 않는 것은, 근데 정답은 4번이야. 그쵸? 네, 왜냐면 자발적 휴업은 아니죠. 당연히 얘네 어디 뭐 놀러 가려고 한 거 아니잖아. 그쵸? 그러면 3번은 맞았다는 얘긴데, 자, 이 철없는 아이는 생각을 했죠. 뭐라고? 이 가족이 여행 갔구나. 그치? 됐지? 그러니까 여행 간 게 아니야. 그치? 네. 근데 이 철없는 아이는 얘네가 멀리 여행을 가느라 가게 문을 닫았다라고 생각을 했고, 아내 마리는 그래도 조금 철들었기 때문에 아이고 이 꼬맹이가 이상한 생각하고 있구나 라고 아이러니라고 생각했죠. 3번 맞죠? 그치? 되셨죠? 네. 그래서 요 문장과 요 문장이 사실 대립구조죠. 이 문장이 본문하고 맞는 거잖아. 그치? 얘만 철없이 놀러 간 줄 아는 거야. 근데 사실 뭐야? 놀러 간 게 아니야. 그쵸? 네. 됐죠. 자, 그 다음 10번 됐지? 네, 그 다음에 11번.
네. 자, 이것도 3번이죠. 네. 왜냐면 immediately 자, 생각했어. 이해했어. 상황의 심각성을. 그치? 이해되시죠? 네. 그런데 이 생각을 계속 뭐 했다? 유지했어. 어떤 생각 유지했어? 얘가 위험하다라고. 하지만 본문은 처음에는 위험하지 않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맞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얘가 위험하다고 생각한 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자, constantly가 무슨 뜻이야? 그렇죠. 끊임없이라는 뜻이야. 끊임없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라는 단어는 뭘 의미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치? 그래서 처음에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11번에 뭐 나머지는 다 맞고요. 네. 그다음 볼게요. 그다음 몇 번이지? 자, 16번 봅시다. 네. 자,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건 단서가 너무나 명확히 나와 있어요. 네. 그치? 자, 아까 우리 equal to 구문 배웠지? 자, 문어와 인간이 의미 있는 유사성을 공유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기 어렵다라는 거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지금 이해되시죠? 아, 진짜 이 어렵다라는 게 뭔가 막 우리 난이도로 쉽고 어렵다가 아니라 예를 들어 나는 제가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하기 어려워 라는 건 제가 공부를 잘한다는 거야, 못한다는 거야? 못한다는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됐죠? 그러면 인간과 문어가 공통점이 많다, 적다? 적다라는 건데 근데 일치하지 않는 것이잖아. 그치? 얘네가 누구랑 얘네랑 오랫동안 많은 공통점이 있다라고 생각했대. 공통점이 있는 게 아니라 공통점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건 공통점이 없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그래서 요 부분이 4번 자 서양 문화에서 이거 오타다. 인이지 인. 네. 서양 문화에서 문어는 뭐로 여겨져 왔다? 그렇지. fear. 뭐죠? 두려움의 존재로 여겨져 왔다. 이거 맞잖아. 서양에서 문어 보면 뭐야? 크라켄. 그치? 됐죠? 네. 그래서 요거 그냥 간단하게 하면 그거가 중요하니까 좋은 질문이에요. 봐봐. 네. 자, 뭐 뱀 얘기 나와. 뱀 얘기 나오고 뭐 얘기 나오고 뭐 얘기 나오는데 중요한 건 옥토퍼스야. 그치? 문어 얘기야. 근데 문어가 어디에 서양 사람들은 문어를 뭐라고 본다? 겁나 무섭게 본다. 괴물로 본다. 그치? 그래서 뭐 크라켄으로 본다. 아, 문어 무섭다. 됐니? 네. 그래서 또 다른 예시는 문어를 좋게 생각해, 무섭게 생각해? 무섭게 생각하니까 약간 빌런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예시로 인어공주에 누가 나와? 문어 아줌마. 그 문어 아줌마 빌런이 아니야. 빌런이잖아, 그치? 그래서 문어 아줌마처럼 생각한다. 됐죠? 알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래 반전이잖아. 다 문어가 무섭다라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면 문어는 겁나 똑똑한 애라는 거죠. 뭐야 이거? 아, 이거 새로 사야 되나? 자꾸 접촉이 오류가 나니? 됐죠? 네. 그 다음에 자 17번 위글을 읽고 알 수 없는 내용은 그치? 네. 자 문어 입 모양 알 수 있죠? 그치? 네. 그
그 다음에 자 문어가 작은 구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능력 할 수 있죠. 그치? 네. 그 다음에 서양 문화에서 문어를 어떻게 생각한다? 빌런으로 생각한다. 할 수 있죠. 그치? 네. 그 다음에 자 상상 속의 생물은 누구를 닮았다? 문어를 닮았다. 여기에 fictional sea creature는 뭘 의미해? 크라켄과 문어 아줌마. 알겠니? 그 얘기가 진짜가 아니잖아. 그쵸? 근데 5번. 그래서 문어가 똑똑한 건 알겠는데 문어랑 포유류랑 어느 정도 지능 차이가 나죠? 그건 알 수 없죠. 그치? 뭐 예를 들어 문어가 뭐 3배 똑똑하다, 뭐 5배 똑똑하다 이런 내용이 없었잖아. 그치? 그래서 뭐는 할 수 있다? 지능을 compare, 비교는 못해. 그쵸? 네, 그러니까 문어가 똑똑하다라는 거지 지능은 비교를 못합니다. 됐죠? 네. 그 다음 몇 번? 니니. 자 22번. 이게 다네? 이게 끝이네? 자 22번. 자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그치? 네, 정답이 2번이야. A, C, E, F래. A, C, E, F래. 그치? 네. 그러면 요거 한번 볼게. 조금 길긴 한데. 자, 화면 보자. 자, A번 보자. A번. To protect themselves. 자, 제기되면서 썼어. 그치? 주어가 누구니? 주어가 누구야? 문어. 그럼 주어가 문어인데 문어가 누굴 보호하는 거야? 문어가 문어를 보호하는 거죠. 그치? 그러면 주어가 문어인데 어디였냐? 주어가 문어인데 지가 지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니까 제기대명사 맞죠? 그치? 네. 자, 그다음에 B번. 자, 인도네시아에서 뭐를 사용했다? 도구들을 사용했대. 그럼 이게 뭐냐? 자, 명사 뒤에 높여 명사로 수식하면 형용사 역할을 하는 동명사구이다. 이게 동명사예요? 어디 갔니? 이게 동명사예요? 분명히 구분하는 법 알려줬는데 이거 중학교문법이야 얘들아. 여기 쓰자. 봐. 똑같이 ing. 똑같이 ing. 진짜 쉬워. 뭐 앞면에 쓰든 뒷면에 쓰든 쓰세요. 얘가 동명사래. 얘가 분사래. 중딩문법이야. 가만히 보면 얘들아 문법은 결국에 뭐가 결정한다고 했지? 나 혼자 결정 못한다니까? 그렇잖아. 그치? 나 혼자 결정 못한다니까? 양쪽에 있는 애들이 나의 존재의 이유를 결정해 주는 거야. 내가 맞는지 틀리는지를. 알겠니? 네. 자, 동사 알죠? 동사 옆에 ing는 동명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사 옆에는 뭐가 목적어가 오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동명사가 목적어 역할을 하니까 우리가 투부정사와 동명사를 배울 때 동사의 목적어로 투부정사 받냐 동명사를 받냐라고 외우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어떻게 외워? 이렇게 외워?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받는지 분사를 목적으로 받는지라고 외워? 그렇게 안 해보잖아. 그치? 이해되시죠? 그리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분사는 명사가 아니야. 분사는 목적어가 못 돼. 알겠어? 분사는 형용사야. 됐지? 그럼 동사 옆에 ing는 동명사죠. 그럼 누구 옆에 ing는 분사겠어? 그렇지. 명사 옆에 ing는 분사겠지. 간단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해볼까? 쇼쇼쇼쇼. 나는 즐겨. 뭘 즐겨? 노는 거 좋아해. 이 문장이랑 나는 봤어. 누가? 네가 뭐 하는 거? 노는 거. 그쵸? 네. 자, play. 얘는 뭐예요? 동명사. 왜? 동사 옆에. 알겠지? 얘는 뭐예요? 분사. 왜? 명사 옆에. 알겠지? 쉽죠? 됐죠? 네. 그래서 명사 옆이니까 얘는 분사고 동사 옆이니까 얘는 동명사다. 그러면 자
이 아이가 동명사인지 분사인지 누가 판단합니까? 얘가 판단합니다. octopus. 문어래. 문어는 품사가 뭐야? 동사예요? 명사잖아. 그치? 명사 옆에 있으면 쟤는 뭐다? 분사죠. 알겠지? 그래서 B번은 동명사구가 아니라 분사. 그쵸? 네. 자, 그 다음에 C번은 투부정사 주어져. 그치? 주어잖아. 네. 됐니? 투부정사 주어져. 되셨죠? 네. 그 다음에 D번의 설명이 뭐라고 나와있냐? D번이 오형식 문장의 목적에 옥토퍼스가 노출하는 것이므로 exposing to predate 뭐라는 거야? 네. 자, 이건 지가 노출을 시키는 거야? 노출이 되는 거야? 근데 잘 들어. 이거 쌤이 이거 설명 많이 했는데 봐봐. 너희 분명히 실수할 거야. 수업을 잘 듣는 게 중요해. 문제 맞출 수 있다. 해석이 영어와 한글은 어순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거는 해석이 명확하지만 또 어떤 건 약간 해석이 애매해요. 알겠습니까? 지금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건 해석이 명확하지. 내가 커피를 마시냐 마시는 거 당하냐. 이거 내가 커피를 마시는 거지. 이거 능동이잖아. 그치? 내가 가방을 구입하냐 구입당하냐. 구입하지. 이거 능동이잖아. 그치? 그 다음에 얘 뭐 고장났어? 얘가 지가 스스로 수리하냐 수리받냐. 그럼 수리받지. 그럼 수동이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이 명확한 애들도 있는데 이건 노출시키다, 노출되다, 노출하다, 노출되다, 노출하다, 노출되다. 아, 이거 애매하잖아. 그치? 노출하다? 노출하다? 노출되다? 노출되다? 지금 가스가 노출했습니다. 가스가 노출됐습니다. 노출하다? 노출되다? 애매하죠? 애매할 때 쌤이 뭐라고 했다? 능동은 옆에 뭐가 있어? 목적어가 있어요. 알겠니? 명사 목적어가 있어. 알겠니? 수동은 옆에 뭐가 없어. 명사 목적어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기는 지금 문어가 아무리 뭔가 막 노출을 시키고 싶어도 문장 구조상 목적어가 있어 없어? 없잖아. 얘는 전치사잖아. 그치? 그럼 이 문장에서는 얘는 능동으로 써야 돼? 수동으로 써야 돼? 수동으로 써야 돼요. 알겠습니까? 됐죠? 그러면 얘 설명이 뭐가 틀린 거야? 노출하는 게 아니라 노출되는 것이죠. 왜? 목적어가 없어. 그러니까 ing가 아니라 ed여야 되지. 그치? 능수동 목적어의 유무로 따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알파벳 2번, F번 한 번에 같이 갈게. 알파벳 2번. 이거 어디였냐? 알파벳 2번. 이게 무슨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 뭐 당연히 주어가 없잖아. 얘는 뭐야? 얘도 관계대명사야? 그렇지. 얘는 접속사죠. 뭐 조금 더 약간 디테일하게 얘기하자면 무슨 접속사야? 접속사에도 종류가 많잖아. 명사절 접속사, 형용사절 접속사, 부사절 접속사 있잖아. 굳이 따지자면 무슨 접속사야? 그렇지. 왜? RB가 뭔데? 동사. 동사 옆에는 뭐가 필요해? 목적어. 목적어는 누가 해? 명사. 그럼 얘는 무슨 접속사? 명사절 접속사. 알겠죠? 가만 보면 무엇보다 위치야.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여기 자리에 딱 가 있으면 나는 그 자리에 해당하는 문법을 해야 돼. 알겠어? 내가 막 딴 거 하고 싶다고 딴 거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문법은 자리 싸움이야. 알겠죠? 그래서 얘는 동사 옆에 있으니까 당연히 명사절 접속사고, 얘는 선행사 옆에 있으니까 당연히 관계사겠죠. 그럼 이것도 애들이 잘 구분을 못해. 이건 뭐 대놓고 후고 이건 대시니까 호랑 대신 다르겠지만 대댓을 구분을 잘 못해. 쌤 저요 대은 관계대명사도 있고 대은 명사절 접속사도 있다라고 막 주워 들었는데 구분을 못하겠어요. 어떻게 구분하면 돼? 동사 옆에 있으면 명사절 접속사, 명사 옆에 있으면 관계사. 쉽잖아. 그치? 나는 믿어. 뭐를 믿어? 그녀가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나는 믿어. 누가? 그 소녀가
뭐 한다고?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그럼 여기 대, 여기 대. 이 대는 뭐야? 동사 옆이니까 명적. 이 대는 뭐야? 명사 옆이니까 관대. 알겠죠? 그럼 내가 이제 더 사실 중요한 건 이거야. 이거 뭐 명접이냐 관계사냐 한글 용어 자체가 중요하기보다는 진짜 그럼 우리가 이거 왜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쌤 아까 그럼 설마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대세 밑줄 쳐놓고 다음 중 이 대시 무슨 대시냐? 1번 명사조사, 2번 관계대명사, 3번 동격 이렇게는 안 나올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우리가 왜 구분해야 돼?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데? 이걸로 문제 진짜 많이 나오는데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 얘랑 얘랑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 얘들아. 완전 그렇지. 명사조 접속사는 완전해야 돼. 관계대명사는 불완전해야 되고. 이해돼? 그럼 문제 어떻게 나오겠어? 명사조 접속사 자리에 대을 써놓고 불완전한 문장 내는 거지. 그럼 예를 들어 이 문장이 이거를 빼고 냈을 때 밑줄 봐. 빼고 냈을 때 제일 허접한 애들은 관계사인가 보다. 왜? 옆에 불완전하니까. 응? 주격 관계사니까? 응. 뭐 동사부터 나왔네. 맞다라고 넘어가는 거지. 이 자리는 관계사 자리가 아니야. 누구 자리야? 명사조 접속사잖아. 이해돼? 그럼 이거 없으면 돼, 안 돼? 안 돼. 이 문장은 틀려. 그러니까 이걸 떼서낸다고. 너네한테 이게 명사조 접속사 1번, 관계사냐 2번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알겠지? 그쵸? 그럼 반대로 또 관계사는 어떻게 내겠어? 분명히 선행사 있는데 관계사는 어떻게 내겠어? 소동사 목적 다르겠지. 그럼 이 문장은 무슨 문장? 완전한 문장이니까 틀렸다고 잡아낼 수 있어야지. 알겠지? 됐죠? 네. 알겠니? 됐어? 아 불안한데 니네 이거 구분 못할 것 같다. 야 예문 하나만 적자. 나는 생각한다. 간단한 걸로 해줄게. 뭐가? 그녀가 찾았다는 걸. 뭐를? 굉장히 attractive한 걸. 나는 생각한다. 뭐가? 도구가. 어떤 도구? 그녀가 재밌다고 생각한 도구. 네. 딱 이 두 개면 돼. 기본적인 예문만 조금 기억하시면 돼요. 뭐야 나 시계 왜 갖고 있는 거야? 자, 제일 허접한 애가 뭐다? 너 명사절 접속사 관계사 구분할 줄 알아? 네, 저 알아요. 뭔데? 명사절 접속사는 옆에 완전한 문장 나오고요. 관계사는 옆에 불완전한 문장 나와요. 이게 아니라니까. 자리를 먼저 알아야지. 이 문장 맞아요, 틀려요? 맞아, 틀려? 아이씨. 이게 니네 완전 불완전 설마 구분 못하니? 맞아요. 야 이거 완전해 불완전해. She found attractive. 불완전하죠. 왜? attractive는 형용사야. 뭐가 없어? 목적어가 없잖아. 재밌는 걸 찾았대. 근데 그 재밌는 게 뭔데? 형용사야. 그러면 요 자리 뭐가 비어있다? 목적어 빠져있죠. 그럼 우리가 이 문장을 뭐라고 한다? 불완전한 문장이라고 하지. 근데 이 대신 무슨 대시 나와야 맞아? 무슨 문장이 나와야 맞아?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맞으니까 이 문장을 우리가 틀렸다고 잡아낼 줄 아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반대로 밑에는 맞아 틀려. 그렇지 밑에도 틀리지. 왜? 관계대명사인데 옆에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보 심지어 오형식이야. 있을 거 다 있잖아. 그렇지? 그러면 자 응용해보자. 내가 이 문장을 맞게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일로 넣으면 되지. 지금 이해되시죠? 여기 it을 빼고 여기다가 넣으면 돼. 그러면 둘 다 맞는 문장 돼요. 알겠습니까? 됐지? 그래서 같은 클래스끼리는 관계사냐 접속사냐 요거는 같은 예문으로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문법 공부를 할 때도 예문도 왜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예문이 중요하다는 건 아는데 어떤 예문을 봐야 되는지 몰라. 봐. 1번부터 10번까지의 문법상이 있다고 치자. 이렇게 예문 공부하면 이거 효과 없어요?
예를 들어 1번부터 10번까지 뭐 막 문법이 있는데 예를 들어 2번과 4번이 뭐 관계된 문법이라고 치자. 그럼 2번과 4번이 관계된 문법이라는 건 비슷한 예문으로 기억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나중에 떠올릴 수 있지. 근데 가끔 애들 보면 다 딴 예문 같다 게. 그러니까 나중에 조립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됐지? 자,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됐고, 자 마지막 이거 네 뭐 이거 지루하대, 그치? 문어가 재미가 없네. 네, 감정문사죠. 자, 알파벳 G번 틀렸어요. 네, 어떤 설명이 틀렸어? 형용사적 용법으로 의미상의 주어인 for, their, doctor, purse를 꾸며 준대. 그치? 맞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응? 아니 산조 생각해봐 얘들아. 옥토퍼스가 옥토퍼스 갖고 노니? 문어가 문어 갖고 놀아? 아니 말이 안 되잖아. 그치? 문어가 문어 갖고 놀면 안 되지. 문어가 뭐 갖고 놀아야 돼? 플라스틱 블럭 갖고 놀아야 되잖아. 그러면 이 투 플레이 위드는 문어를 꾸며줘야 돼? 플라스틱 블럭을 꾸며줘야 돼? 플라스틱 블럭을 꾸며줘야 되지. 그래야 문어가 플라스틱 블럭을 가지고 놀지. 알겠죠? 문어가 문어 가지고 놀질 않잖아. 알겠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봤습니다. 네, 아까도